보통 이제 유학하면은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네. 이런 분야는 일본에 가면 괜찮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영상에 보니까 유학 가려면 어떻게 되냐, 대학원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사실 뭐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 네. 또 이렇게 석사 하시다가 또 유학을 오신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유학에 대해서 왜 그러면 교수님은 일본을 오셨는지 이런 거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라서 사실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일본 유학을 온 게 특수한 케이스긴 하죠. 일본 유학도 일반적으로. 특수한데 저도 그렇긴 왜 하죠. 가게 됐는지까지도 특수해가지고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석사 끝날 때쯤에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이랑 타이타늄 재련 연구를 했어요. 근데 타이타늄 재련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천주 박사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웠고 거의 맨날 실패했어요. 밤새서 연구를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거의 맨날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지? 논문을 이제 찾아봤는데 논문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오카베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인 서울대에서 재료과학부에서 졸업을 했는데 왜 이해 안 되지?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만 있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서울대는 동경대랑 약간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울대 공대 내에서 선발이 되면은 일본의 문무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모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을 이제 찾으려고 동경대 재료공학부 홈페이지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제가 논문에서만 보던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 선생님 이름을 딱 본 순간 나는 이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저희 선생님 지도 교수님으로 지정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가보니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거랑. 첫 번째 1000달, 두 번째 달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생활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박사 유학을 갔으니까 이청준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박사과정 동안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제출했어요. 한 달 동안 생각해서 연구 프로포잘 쭉 만들었어요. 연구 프로포잘을. 진짜 한두 시간 만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연구할 수 없다. 이런 교수님이라니까. 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절망했고 걱정이 컸죠.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연구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힌트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공정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연력적 어떤 그런 접근법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자기의 언어로 잘 정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마스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마스코 선생님이 이제 쓴 어떤 논문을 쭉 읽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다시 프로포잘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겨우 한 2달 만에 실험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셔서 일본 유학 생활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랑 어떤 연구 관련해서 디스커션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고, 특히 저희 선생님 엄청 바쁘신데 선생님이 실험실에 있거나 사무실에 계셔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험해서 계산해서 결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은 선생님이 항상 출력하셔서 다 코멘트 달아서 저한테 스캔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걸 보고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3년 동안 계속 한 거죠.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는 거, 그러니까 나랑 잘 맞고 그쵸. 그게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거는 네. 이 연구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청준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지도교수가 옳고 그르다, 학생이 옳고 그르다, 이게 아니라 지도교수의 성향과 학생의 성향이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시너지가 크게 나겠죠. 네.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일본 유학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채널에도 보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일본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 레벨의 연구자나 이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꼭 그런 셈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각 분야에서 월드 리딩 리서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운다면은 자신의 뭐 실력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뭐 자기 네트워크도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연구는 그렇고
특히 이제 일본 유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본어를 일단은 잘 연습하는 게 일본어를 이용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뭐 유학한 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은 학회 활동이나 아니면은 같은 분야에 있는 교수님, 학생들과의 교류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사실 저는 파고다에서 100시간 일본어 공부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딱 도착하자마자는 정말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3년 동안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학회 발표, 일본 내에서 하는 모든 연구 활동을 다 일본어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트레이닝이 돼서 지금도 일본 선생님들 오시면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고, 뭐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논문도 일본어로 다 할 수 있고, 물론 이창준 박사도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기본이긴 하죠, 또 그죠? 영어가 기본이긴 합니다. 하고 무조건 일본어를 더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인 네네. 것 같고. 네네. 예. 보통 이제 유학하면은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네. 이런 분야는 일본에 가면 괜찮다 이런 게 있을까 혹시? 저는 제 분야밖에 잘 모르겠습니다.何がいいんですか? 何で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留学を準備してる学生たちに一言。一言頑張ってください。